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곳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융합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관이랑 디지털 융합팀.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지관의 디지털 전환 과정, 이걸 담은 인터뷰 자료를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이 복지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과 성과가 있었는지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사랑중심 서비스가 핵심인 곳이잖아요, 복지관은.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이게 단순히 기술 도입 성공기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랄까? 그런 것까지요? 자, 그럼 그 디지털 융합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2022년 4월,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생긴 팀이라고 해요. 네, 비교적 최근이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비대면 서비스나 온라인 행사 같은 거요. 네, 그런 필요성이 커졌고 또 하나는 그 AI나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관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거, 복지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 같은 거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게 2022년부터 운영했다는 스마트워크 위원회예요. 아, 위원회요. 근데 그럼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여기는 좀 달랐나 보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정보 좀 모으고 공유하고 간단하게 스터디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점점 직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분과들로 나뉘었다고 해요. 오, 분과요? 어떤 분과들이요? 예를 들면 협업 툴 어떻게 잘 쓸까 연구하는 분과도 있고 AI를 홍보나 캠페인에 활용해보는 분과 또 자산 기반 매핑이라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자원들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도 기술을 접목해보고요. 아하, 핵심은 이거예요. 막 거창하게 자, 이제부터 AI 씁시다. 이게 아니고요. 디지털 융합팀에서 먼저 작게 시도해보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해볼래요 하는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방식. 먼저 해보고 보여주는 방식.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좀 구체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일단 그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AI 덕분에 하루 종일 걸리던 글쓰기 작업이 한 10분? 그 정도면 초안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요. 와, 10분이요. 하루 걸리던 게. 네, 물론 완벽한 글은 아니겠지만 초안 잡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럼 그 아낀 시간은 당연히 이용자분들하고 직접 소통하거나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고민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기본적인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슬랙 같은 협업 도구는 물론이고 노트북 LM이라고 아세요? AI가 자료 분석하고 정리해주는 노트 도구인데 이런 거나 심지어 11랩스 같은 음성 합성 기술까지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음성 합성까지요. 정말 다양하게 쓰네요. 보고서 요약부터 인터뷰 형식 변환까지 한다고 하니. 네, 단순히 시간 단축이 아니라 업무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용가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효율성만큼 중요한 게 서비스 혁신이니까요. 그 AI 음악 이벤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용자가 쓴 일기를 AI가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일기를 음악으로요? 네.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나 가족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된 거죠. 또 직업 프리움 받는 분들한테 챗GPT 활용법을 가르쳐서 정보 검색 능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오, 발달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로 AI 챗봇을 활용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팀에서는 AI가 사례 관리 기록 같은 행정 업무를 좀 도와주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은 이용자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기술이 정말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변화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기술 활용 능력이 특정 담당자한테만 쏠리지 않고 조직 전체의 역량이 되는 게 중요하죠. 아, 내재화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서 다시 그 스마트워크 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직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이요? 네. 위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좀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지혜랄까요? 성과에 막 조급해하지 않고 사람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군요.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업무 영역에서 기술을 좀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기술을 도구 삼아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고요. 직접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다른 복지관이나 비영리 단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만들든 글로 쓰든. 정말 멋진 여정이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오늘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례를 보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을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직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면서 혁신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먼저 기록하고 공유하는 용기 그리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문화 이 부분은 듣고 계신 여러분의 조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쓰는지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쩌면 사람의 손길,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촉, 휴먼 터치의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아, 특히나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리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인간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